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바라는 집순이 수견입니다. 집순이인 제가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해서 수다가 떨고 싶어서 만든 채널 수다가 고픈 집순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리고 매번 올라오던 토요일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근황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노트북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었어요. 거의 6, 7년 가까이 그 노트북을 쓰고 있었는데 저의 참 많은 걸 함께 해준 그 친구에게 제가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날이었냐면요. 추석 연휴가 저희가 10월 3일까지 였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체 휴무일을 하고 10월 3일에 개천절. 그러니까 마지막 연휴 날이었죠. 10월 3일. 자, 그날까지 정말 펑펑 쉬었습니다. 정말 아주 푹 쉬었어요. 아주 푹 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일을 하기 전에 밥을 일단 먹자 하고 수제비를 편의점에서 왜 컵라면 것처럼 컵 수제비 같은 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이제 먹으려고 노트북 앞에 놓는 순간 잘못됨을 느꼈죠. 이렇게 뜨거워서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컵을 잡았는데 이게 컵이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고 나온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물컹물컹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꽉 누른 거죠. 그래서 수제비를 몽땅은 아니고요. 좀 많이 노트북에 쏟았습니다. 어떡해. 또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노트북을 쏟았어요. 아니, 노트북을 쏟은 게 아니라 수제비를 노트북에 쏟았어요. 일단 그때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일단 전원을 껐어요. 근데 제가 전원을 끈다는 건 뭐냐면 제 노트북이 이미 배터리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충전 그 코드를 뽑아버리고 이제 막 그 수제비를 막 닦아냈죠. 국물을. 근데 이게 제 노트북이 예전에도 제가 노트북에 뭘 쏟은 적이 있고 이게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때는 물이었나 커피였나 모르겠어요. 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쏟지 않았었고 여기 이렇게 키보드가 거기에 써있던 게 이제 이렇게 쏟아도 괜찮다라는 약간 그런 키보드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도 괜찮았으니까 나는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대충 수제비를 닦아내고 당장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을 먹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군요. 저녁이 아니라 약간 점심에 가까운 시간이었네요. 어쨌든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닦아내고 말리고 괜찮겠지 하고 바보같이 전원을 켰어요. 전원이 켜지다가 꺼지더라고요. 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믿은 제가 바보죠. 그렇게 많이 쏟았는데
물도 아니고 끈적끈적한 수제비 국물을.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약에 다음날이 쉬는 날이었으면 노트북을 굳이 안 켜도 되는 상황이니까 좀 느지막하게 그냥 계속 좀 더 말려보고 상태를 좀 보고 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뭐 키지 않았을 거예요. 막 찾아보고 그때 좀 그랬겠죠. 근데 이제 당장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당장 내일 그 다음날까지 뭔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트북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켰는데 그게 화근이 된 거죠. 네, 노트북은 사망을 하였고, 그래도 희망을 좀 갖고 싶었어요. 제발 희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노트북은 켜지지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PC방에 가서 일을 하고 진짜 그냥 PC방 가서 일할 걸. 왜 켰을까요? 그 노트북 정말. 어쨌든 그렇게 PC방 가서, 바로 앞에 PC방이 다행히 있어서 PC방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노트북 수리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행히 바로 앞에 수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 전화를 하고 갔더니 거기가 출장 전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근데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고, 근데 출장 기사님이 결국에는 와서 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 사무실에다가 노트북을 맡기고 저는 일을 갔죠. 저는 솔직히 괜찮을 줄 알았어요. 출장 기사님이어서 바로 그게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리하는 곳에 가서 기사님이 노트북을 열어보고 뭐 괜찮네요, 이거 닦아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거나, 아니면 그냥 하드는 살아있네요 라거나, 이런 정말 되게 희망적인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출장 기사님이기 때문에 바로 열어볼 수 없었고, 일단 노트북을 맡기고 출장 기사님의 소식을 기다려야 했죠. 근데 출장 기사님이 그 다음 날에나 이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 하루 동안 또 희망 고문을 당하며 되게 이제 희망을 100%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서 제발 하드야 너만은 괜찮아라, 하드는 읽힐 수 있기를, 제발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았기를, 정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제 다음날 연락이 오셨어요. 노트북 안에 수제비 국물이 굉장히 흥건했고 파워를 키면서 쇼츠가 난 것 같다 라는, 쇼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킴과 동시에 하드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드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고. 이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앞이 깜깜했어요. 일단 6, 7년간 제가 그 노트북을 써왔기 때문에 그 노트북 안에 저의 모든 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게 솔직히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은 다른 외장 하드에 좀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일이 있기 1년 전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올라와서 그때도 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정말 1년간 찍은 사진을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다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에러가 나서 그 사진을 몽땅 날린 적이 있거든요. 1년치 사진을. 다행히 몽땅 날리지는 않았고요. 그때 이제 복구하는 곳에 가서 다행히 복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복구한 곳에서 처음 복구를 시도했을 때 전화 드렸던 곳에서 막 40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지 못하고 이제 막 열심히 또 다 알아본 영등포 구청 쪽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하드닥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다행히 기사님께서 이제 10만 원이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10만 원에 사진을 복구했는데 저에게 이제 많은 꾸짖음을 주셨죠. 제가 그 복구하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이제 기사님이 바로 들고 왔어야지 왜 이런 시도를 했냐 하시면서 그래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진짜 거의 막 90% 복구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한 60% 정도 복구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그래도 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때 이야기를 잠깐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이드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레퍼런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구하는 곳이 그 기사님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1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출장 수리 맡긴 곳이 이제 집이랑 가까우니까 맡겼던 거고 만약에 제가 그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갔던 곳이 제가 지금 이사한 곳과 가까웠다면 거기로 바로 갔을 거예요. 그걸 들고. 근데 제가 이사한 곳이 그곳과 너무 멀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집 앞에 출장 수리점에 갔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노트북을 열어보시고 복구를 하려면 40만 원 넘게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제 애걸복걸 하니까 40만 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노트북 40만 원 이거 복구한다고 4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그분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저에게 제 사진을 복구해 주신 이제 그분께 제 전화를 드렸죠. 제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갈 수가 없는데 얘기를 드렸더니 택배로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드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근데 가격은 물어봤더니 이제 일단 봐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겠다라고 했어요. 시간을 들여서 좀 많이 멀지만 제가 이제 평일 중에 하루 시간이 좀 널널한 날이 있어서 그날 찾아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이제 그날을 기다려서 이제 그분께 제 하드를 들고 갔습니다. 출장 수리 거기에서 이제 제 노트북을 다 돌려봤고요. 하드만 따로 또 이제 다 받았거든요. 이제 하드만 들고 갔어요. 하드만 들고 이제 갔는데 보시더니 아예 읽히지가 않아서 이거 다 뜯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 노트북이 되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량이 테라바이트인 거예요.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여가지고 제 기사님께서도 용량이 이게 너무 커서 40만 원 이하로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또 40만 원이라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절망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드를 들고. 제가 이제 20만 원만 돼도 복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40만 원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그러니까 사진을 그 외장하드에 카피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6, 7년간 일했던 거는 웬만한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USB에 다 저장을 해놨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노트북에서 일을 하고 어쨌든 USB에 저장을 한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서류랑
또 웬만한 중요한 사진들은 다 USB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업한 것들은 구글 닥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한 고민 끝에 데이터는 복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복구하지 않고 정말 혹시라도 복구가 필요해지면 그때 이제 들고 가서 하려고요. 근데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뭐 USB랑 다른 외장하드에 다 있어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USB랑 외장하드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저 40만 원 하하하 40만 원 네 버리는 거죠. 40만 원. 네, 그래야 됐던 거죠.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내 6, 7년을 복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비싸다고만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40만 원이란. 왜냐면 제가 이 노트북을 이제 못 사용하는데 당장 이제 노트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노트북을 굉장히 저렴한 노트북을 샀거든요. 솔직히 이제 노트북을 바꿔야 할 때가 와서 안 그래도 노트북 좋은 걸로 사야지 막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걸로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금전적으로 제가 조금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노트북을 좋은 걸 사도 그렇게 좋은 게 꼭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막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으로 정말 문서 작성만 좀 하고 이런 영상 녹화 근데 편집을 또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가 성능이 막 좋아야 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적당한 성능의 저렴한 노트북을 추천을 받아서 이 노트북을 샀거든요. 이제 새로운 노트북이 이게 한 55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런데 데이터 복구를 40만 원에 하면은 수제비 먹겠다고 수제비 먹는다고 하다가 졸지에 90만 원 이상을 써버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은 저렴하게 잘 사고 데이터는 복구하지 못했지만 웬만한 데이터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히 그냥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추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있어요. 진짜 노트북 좋은 거 사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쓰다가 이제 좋은 노트북 사서 이제 데이터 잘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만 싹 옮겨 담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적당한 성능의 저렴한 노트북을 사고 데이터는 모두 잃었지만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80%는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10월 7일 그때는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노트북을 새로 받은 게 언제 받았지? 노트북을 새로 받은 건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제가 이거를 다시 다 이제 셋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노트북을 쓰기 시작한 거는 아마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이 있다기보다 이제 라이브를 원래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스템을 아직 노트북을 아직까지 조금 어색함이 있어서 이거를 라이브를 하려면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셋업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근황 토크를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픈 거의 마음 아픈 2주, 1주 조금 더, 네, 2주 가까이를 보냈죠.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네, 제 자신을 지금 많이 자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트북에, 그러니까 수제비를 먹으려고 했던 내 자신과 수제비를 쏟은 내 자신이 너무 그리고 그 전원을 킨 제 모습이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용서가 안 돼서 근데 어쩌겠어요. 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엎질러진 수제비고 이미 하드는 날라갔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친구가 좋은 노트북을 추천해줘서 노트북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진짜 이 새 노트북을 쓰면서 예전에 노트북이 얼마나 오래되고 고물이었나 이렇게 말하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고물이었나를 느꼈습니다. 속도감이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속도감 차이가 너무 빨라요, 노트북이. 제 친구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 예전 노트북 너무 느리다고. 지금 환절기여가지고 제가 비염이 있는데 오늘 비염이 좀 심하게 왔네요. 코맹맹이 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들어갔을 것 같네요. 죄송하네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로 수다를 떨고 있으니 어쨌든 근황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제 속도감의 차이를 엄청 느끼고 있어요. 네, 예전 노트북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고물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감사하게 새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다행히 좀 다 옮겨놓은 상태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억에서 이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거는 딱히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 뭐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근황이 어땠다, 왜 그동안 찾아오지 못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요.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토요일에도 라이브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주말 내내 10월은 아마 라이브를 하기 힘들 것 같네요. 계속 뭔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방도 내려갔다 와야 되고 10월에 항상 뭐가 이렇게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진짜 친한 친구들 생일도 10월에 다 몰려 있고요. 뭔가 꼭 뭐가 보면은 일이 생기는 게 약간 10월에 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오늘의 수다처럼 짧게 평일에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는 11월쯤에 다시 오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주중에 잠깐씩 들어올게요.
아마도 경수 이야기를 하러 또 올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콩콕팥팥 시작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저의 근황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비염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또 심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코맹맹이 소리가 낭낭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일단 만약에 기다려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다려 주시지 않았더라도 새로 올라온 이 영상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부디 평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